디지털 읽기 대 인쇄물 읽기.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요즘 아이들 디지털 기기로 책 읽기 많이 하는데요. 이게 문해력에는 괜찮을지에 관한 답을 이번 영상에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간 강연에서 한 분이 아이가 스마트패드로 책을 읽거나 기사를 자주 보는 것 같은데 그거 그대로 놔둬도 괜찮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전자책을 보거나 인터넷 기사를 서핑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 지식백과 같은 거 이용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제가 이것들을 통칭해서 디지털 읽기라고 할게요. 자, 디지털 읽기 대 인쇄물 읽기.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이책이 더 이해도가 높더라.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이 디지털 읽기가 더 낫더라는 연구는 없더라는 거. 자,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읽는 글의 종류가 소설이나 동화 같은 종류는 종이책의 이해도가 조금은 높긴 해도 디지털 읽기와 비슷비슷한 결과를 좀 보였어요. 반면에 사회과학 같은 정보성 텍스트를 읽고 엄격한 성취도 평가를 했더니 종이책을 읽은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뭐 때문인가 봤더니 아이들의 읽기 방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디지털 읽기를 할 때 읽기 패턴을 보니까 빠르게 훑어 읽고 건너뛰며 읽더라는 거죠. 게다가 클릭만 하면 하이퍼링크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는, 다시 말해 유혹 요인이 많아서 쉽게 산만해지고 독서의 목적에서 빈번하게 이탈하더라는 거예요. 종이책 읽기와 집중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디지털 매체로 제공했을 때와 종이로 제공했을 때 읽기 성취도도 좀 차이를 보이는 거고요. 이 매체의 영역을 더 넓혀서 종이책, 또 태블릿 PC, 모니터와 스마트폰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비교한 실험도 있었는데요. 그때 종이책이 7.1점, 태블릿은 6.1점, 모니터가 5.4점, 스마트폰이 4.3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스키밍 패턴, 즉 훑어보는 정도가 종이는 20명 중에 3명, 태블릿은 8명, 모니터는 5명, 스마트폰은 15명. 이건 매체의 유형이 이해력과 주의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독서라는 행위는 이 책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무아지경 상태로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우리 이 자연 상태의 인간의 뇌는 누구나 다 산만하거든요. 우리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고 또 더 강한 자극에 이끌리고 그러다 보면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우리 본성인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오롯이 영상만 보고 계시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면서 듣고 계시거나 또는 댓글 함께 넘겨보시거나 또는 또 다른 영상을 탐색하는 이런 동시다발적인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중력을 요하는 텍스트를 읽을 때는 종이책을 읽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다면 디지털 읽기, 디지털 매체는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디지털 매체는 동면의 양면 같은 거예요.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성과 제약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알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공해 주시면 돼요. 저도 전자책 많이 보거든요. 특히 논문 같은 건 일일이 프린트해가지고 볼 수 없으니까 대부분 다 스마트패드로 읽어요. 이건 읽기의 목적에 따라 매체의 유형을 달리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디지털 읽기의 패턴이 빠르게 훑어 읽고 건너뛰며 읽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를 이해하고 또 외우고 깊이 읽기, 이런 거는 집약적인 읽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종이책이 효과적이지만 이 훑어 읽기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읽기 방식이에요. 이건 확장적 읽기에 해당되거든요. 읽기 전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매체를 달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주로 읽는 목적이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라면 특히 더 그런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찾기 위한 읽기라면 디지털 매체에서 검색하고 또 확장해서 검색하고 이 정보의 범위를 계속 늘려갈 수 있지만 즉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내용에 깊이 빠져드는 집약적 읽기를 해야 한다면 종이책을 권해주셔야 돼요. 자, 비슷한 맥락에서 스웨덴 등의 일부 선진국들이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 대신 종이책과 손글씨 교육을 되살리겠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치원에는 아예 디지털 학습을 못하게 방침을 내렸고요. 이게 최근에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 때문에 아이들의 문해력과 쓰기 수준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다는 비판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이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에서만 찾지는 않아요. 물론 일부 부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존재하죠. 문해력은 적정 수준의 어휘량을 바탕으로 깊이 읽기를 해야 길러지니까요. 그렇다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걸 전면 금지? 이런 방침보다는 뭐든 지나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정교화된 정책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는 학교 현장에 전면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도입할 예정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더불어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춘 AI 디지털 교과서도 한창 개발 중이고요. 이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은 함께 마련되어야 될 거예요. 어쨌든 디지털 읽기냐, 인쇄물 읽기냐, 이걸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읽기의 목적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도 된다는 것. 하지만 문해력을 길러줘야 되는 초등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종이책, 인쇄 텍스트를 조금 더 권장한다는 것. 어떤 학자들은 종이가 주는 이 시각적 자료뿐만 아니라 이 손에 닿는 종이 촉감 있죠. 또 은근히 나는 이 종이 냄새, 책 냄새 있죠. 이런 감각적인 정보까지 이 텍스트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해력을 좀 충분히 갖추고 나면 다양한 매체의 장점을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우리 아이에게 좀 갖춰주자라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읽기 과연 괜찮을지에 관한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